네, 오늘은 시장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희망은 있는 건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좀 시장이 낙폭을 키우면서 연중 최저치를 좀 다시 한번 돌파할 거다라고 예상한 분들은 많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 하락의 이유를 찾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의 여파가 이어지고 연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도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저녁에는 또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올 텐데 아무래도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서 더 걱정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급락한 주요 원인을 어디서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하락의 주요 요인은 비슷한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던 악재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애플이 수요 부진을 이유로 올해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생산을 늘리는 계획을 뒤로 미루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 종목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쏟아졌는데 이 애플 아이폰 자체로 했던 수요 둔화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폭을 확대했고요. 다만 이제 애플 노출도가 더 큰 대만 증시 하락폭이 국내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점에서는 애플의 수요 부진만 갖고 국내 하락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대만 정부는 지난번 국가안정화기금을 어느 정도 22조 원 정도의 증시 개입을 승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매도 금지 검토 가능성도 뉴스가 최근에 나온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외에 이유를 좀 찾는다면은 로드스트림 관련된 가스관 폭발에 대해서 독일 일각에서 러시아가 관련이 있다는 루머가 유입되는 등 여기에 대한 마찰이 안보 이슈를 자극하면서 유로화의 약세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IMF에 이어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까지 영국의 크레딧에 대한 경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정적인 이슈였는데 영국은 과거 1976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오늘 또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장중에 나타났는데 단기물의 경우에는 연준위원들의 덜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 장기물 특히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0년물이 4%를 상회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면서 장기물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금융시장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이면서 유동성이나 디레버리징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다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442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연고점을 경신을 했고 여기에다가 기름을 더 붓는 것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인 디스가 달러 강세는 미국 경기의 상대적 견고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달러 약세 정책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달러 강세를 용인하겠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시사한 점도 달러 강세의 요인이죠.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당 7.2위안을 넘어선 것도 영향을 주었는데 최근에 국경절을 맞이하고 인민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을 한 것도 한몫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그 시간대에 급격하게 시장이 밀리면서 시장 혼동기에 자주 출현하는 신용과 스탁론, CFD 반대 매매 물량들이 시장 낙폭을 확대 씌웠고요. 다만 여기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시장 개입을 다소 하면서 안전기금이라든지 일부 국고채 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긴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방이 다소 좀 낙폭이 축소되면서 마무리됐지만 결국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프로그램을 유발시키고 여기에 따라 종가 무렵에 다시 선물을 되갚는 외국인들의 특유의 프로그램 매매를 이루어지면서 국내가 어느 정도 투매가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내외적인 이슈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반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승을 할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저점을 좀 어디까지 열어둬야 할까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저점을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이슈가 더 크기 때문인데 시장에서 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고 기관들이 살 수 없다면 결국은 파는 쪽만 있는 부분인데 개인들의 힘은 상당히 약해졌고요.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상당히 좀 플레이를 하면서 상당히 수급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0시 30분에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준비 착수 이 부분이 한 가지
가지 희망이 될 수 있는데 과거에 국내 2020년 3월에 10조 7천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지만 그때 당시 쓰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기금 조성과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V자 급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다음부터 완전히 급등했던 모습인데요. 이러한 증시 관련된 안정펀드가 만약에 재가동이 혹시나 된다면 저점을 좀 잡을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 2019년에 당시에 저점을 봤던 PBR 0.8배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락바텀은 205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관련해서 PER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PER 9배 이하 정도라면 상당히 저희가 락바텀으로 증시 저점을 볼 수 있는데 이미 PER 9배 정도 수준은 코스피 기준 2220포인트입니다. 금일 2150 정도까지 코스피가 빠졌었기 때문에 이미 단기적인 과매도 국면에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신용잔고가 전주 기준 19조까지 올라왔고 19조가 증시 전체적인 시가총액 대비 밴드 아주 상단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용이나 어떤 여러 가지 CFD 쌍론 관련된 반대 매매가 나올 때까지는 물량 부담이 상당히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저점보다는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지 특히 신용 거래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가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이제는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요. 미리미리 저희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볼 때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EPS 하향 조정이 상당히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영업이익이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다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3분기 넘어가면서 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빨리 지금 실적단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입니다. 상당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에 아마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환율이 워낙 뛰고 있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만약에 발동이 된다면 많이 이제 낮아져 있는 이익 추정치가 다소 방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안정적인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일단 3분기 실적 발표에 녹여져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섹터들은 상당히 그래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빼고 난 나머지 섹터들 중에 상당히 똘똘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율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역시나 실적단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이는 섹터가 자동차, IT 하드웨어라든지 2차 전지, 조선 이런 쪽이 턴어라운드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런 섹터들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워낙 주가가 좋지 않고 빠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환율 수혜주로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은 의류 OEM 등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포지션을 굳이 짰는다면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업종과 같은 안정적인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서의 방어적인 구축이 충분히 가능한 점에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온다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보다는 기존의 낙폭 과제 섹터인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아니면 인터넷 관련된 네이버나 카카오 이렇게 연간 내내 많이 빠진 섹터에서 리바운딩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대응 알아봤고요. 내일 밤에 있을 미국 2분기 GDP 확정치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